보안수 사건이 완전 폐지 법안을 두고 민주당 안에서도 지금 당론이 결정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 이제 한동훈 의원을 포함해서 야당에서는 공개적으로 완전 폐지에 대한 이제 우려점을 계속 지적을 하고 있죠. 우선 이 법안 자체를 간단하게 여러분도 많이 아시겠지만 지금 민주당이 올려둔 법안이 총 3가지 버전이 있어요. 그중에서 이제 가장 강경파들이 요구하고 있는 게 보안수사권을 아예 완전히 폐지하는 법안이고 그 대신해서 보안수사 요구권을 허용하는 그런 방침인데 최근에 이제 서영교 법사위원장이 이 법안을 좀 밀어붙이겠다 의지를 강력하게 밝힌 상황인데 우선 민주당 이 법안들은 좀 평론가님 어떻게 보고 계신지부터 여쭙겠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3가지가 있고 하나가 이제 저 누구죠? 이름이 나 요즘 김용민 의원. 그러니까 김용민 뭐 박은정 뭐 예. 김용민 의원 등이 한 가장 센 법안이 있고 그 김한규 의원이 이제 정책 수석 부대표로서 네. 좀 당의 의견을 모아서 한 법안이 있고 그리고 홍기원 의원이 한 법안이 있어요. 네. 그래서 뭐 서영교 법사위원장이 추진을 하겠다라고 하기는 하는데 그게 지금 민주당 분위기에서 그렇게 일방적으로 할 수 있을까? 좀 의문이에요. 그래요?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정치적 스탠스나 그동안 해왔던 말이 있기 때문에 뭐 추진하겠다고 하는데 네. 아마 좀 제동이 걸릴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지금 어쨌든 더 논의를 좀 해야 되는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네. 뭐 지금 이거와 관련해서는 여러 사람이 지금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뭐 추미애 경기도지사도 얘기하고 있고 뭐 이런 상황이라서 그냥 각자 다 의견을 지금 네. 표명하고 있는 거고 여당 내에서 그냥 더 의견이 좀 얘기가 나와야 되지 않나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예. 그러면 전당대회 전에 최종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은 좀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모르죠. 어떻게 될지 몰라요. 예.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전당대회에 개의치 않겠다라는 게 당의 입장이에요. 민주당의 입장. 그 얘기인즉슨 전당대회를 의식하지 않고 의견을 수렴해서 하겠다라는 건데 제가 보기에는 전당대회를 넘어설 가능성이 좀 더 높지 않나? 지금은. 예. 그러니까 김민석 전 총리도 김민석 후보도 8월까지는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예. 그게 8월 17일 전당대회 이전을 얘기하는 거라기보다는 8월이 데드라인이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한 거가 더 있어서 뭐 전당대회를 이전을 얘기하시는 분들은 좀 강경파들이 많고 예. 빨리 해치워야 된다. 근데 당의 입장은 한명도 원내대표도 그렇고 좀 더 수기를 해야 된다라는 것 같아요. 지금은. 뭐 그런데 그거를 대놓고 전당대회 이전이다 이유다라고 말을 하지는 않는 거죠. 네. 근데 지금은 그렇게 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 되지 않았나 개인적으로 그렇게 봅니다. 예. 예. 김주현 최고는 지금 야당 입장으로서 좀 어떤 쟁점에 가장 좀 우려되시는지도. 아니, 국민들이 좀 어리둥절할 것 같아요. 무슨 같은 당에서 같은 진영에서 3개의 법안을 내놓습니까? 예. 뭘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의원들도 헷갈릴 것 같아요. 이거에 어디다 표결을 해야 돼? 뭐 이런 생각이 들 것 같고. 네. 그다음에 더 이상한 거는 지금 가장 강경한 쪽에서 주장하는 건 그거잖아요. 야, 검찰을 그냥 놔두면 안 돼. 검찰은 악마들이야. 뭐 이런 사고방식에 의해서 검찰을 가로로 만들겠다 그러면서 공소청과 수사청을 나누어서 그 10월 2일 날 아마 출범 개청을 하는가 그렇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그 이유는 뭐냐면 봐봐. 이재명 지금 대통령 당시에 야당 후보나 경기도지사 성남시장 할 때 검찰이 옛날에 없는 죄까지 다 만들어서 대장동 뭐 이런 거 예. 성남 FC 위증 뭐 온갖 거를 거짓말로 만들어서 가짜로 기소를 했잖아. 예. 그 재판을 하게 하고 있잖아. 그 검사가 얼마나 나쁜 엑스들이야. 그러니까 이 검사로부터 모든 권한을 뺏어야 돼. 이런 주장이잖아요. 예. 근데 정작 이재명 대통령 본인이 그렇게까지 가면 안 돼.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네. 그리고 그때 이재명 대통령과 절친이라는 가장 가깝다는 법무부 장관도 자기 당 출신이잖아요. 그렇게 가면 안 된다고 지금 국회에 나가서 민주당 의원들과 대거리하고 있잖아요. 말다툼하고 있고. 그다음에 전직 국무총리도 그렇고. 아니 그 당사자는 그게 아니라고 그러는데 정작 옆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야 저 다 없애버려야 돼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네. 그것도 도저히 이해가 잘 안 되는데 결과적으로는 이거는 이른바 친문 그룹들이 과거에 이제 노무현 전 대통령과 관련된 그 수사라든가 이런 거 그래서 뭐 노무현 대통령이 불행한
그 결말이 있었지만 예. 그런 것들에 대한 분노, 증오심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게 무슨 국민들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고 예. 그리고 국민들은 오히려 더 이로 인해서 인권이 침해되고 자신의 어떤 그 경찰의 일방적 수사로 인해서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지만 그런 건 아랑곳하지 않는 거죠. 예. 그래서 이거 글쎄 그냥 밀어붙여 보시라고 하죠 뭐. 밀어붙이면 이거 나중에 부작용이 계속 나올 거예요 아마. 네. 한두 개가 나오겠습니까? 이미 여러 차례가 지금 다시 발굴되고 있잖아요. 이런 일도 있었다 저런 일도 있었다. 예. 그런데 이제 선거도 뭐 총선 때나 이럴 때 어마어마한 후폭풍이 불어닥칠 텐데 어쩌려는지 잘 모르겠어요. 사실 이게 이재명 대통령 언급해 주셨는데 그 전까지만 해도 대통령은 신중론 입장이었는데 최근에 이 전당대회를 앞두고 좀 김민석 총리가 직접 정부의 입장은 완전 폐지다라는 이제 기조를 밝히면서 굉장히 조금 오락가락한 그런 느낌이 들었는데 근데 좀 대통령은 어떤 의중인지 이게 궁금하게 합니다. 대통령 죄송합니다. 대통령은 계속 얘기를 했던 게 네. 부작용이 생길 수 있으니 국민에게 피해가 가지 않게 수기를 해서 당이 결정해라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대통령이 보안수사권을 폐지해라 아니면 뭐 폐지하지 마라라고 말하는 게 본인도 정치적으로 부담이고 이게 가이드라인이 될 수 있으니 예. 계속 그 똑같은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방식으로 대책 없이 폐지를 했을 경우에 완전히 폐지를 했을 경우에 문제가 발생하는 거에 대해서는 우려를 여러 번 표했잖아요. 기자회견하면서. 그래서 뭐 효과적인 대안 방안을 만들라고 하는 게 대통령의 뜻이라고 봐야죠. 예. 예, 뭐 대통령은 대통령이 그런 뜻이 있는 거고 뭐 자기 생각이 있는 정치인들이 있는 거고 예. 이 바닥이 또 윤석열처럼 또 하라고 하면 다 까고 또 이런 당 이 당이 아니고 오랫동안 대통령을 들이받은 역사와 전통이 있는 당이기 때문에 예. 지금 뭐 그렇게 가고 있다 이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아이, 대통령 들이받는 거야 뭐 저도 최고위원했습니다만 그때 한동훈 대표할 때 윤석열 전 대통령이 그 무슨 의정 갈등 의사 정원 2천 명 들이고 그거 다 반대했어요. 우리도 열심히 알겠습니다. 잘못된 거 들이받았습니다. 네. 한 대표님 전공의들도 만나고 막 그랬었죠. 네, 네. 아닌 건 아닌 거지 뭐. 지금 또 한 가지 굉장히 좀 흥미로운 장면이 나온 게 이제 이건태 민주당 의원이 가장 강력하게 이 완전 폐지를 또 주장하는 흔히 말하는 이제 친석계, 김민석계 이렇게 분류되는 의원인데 이건태 의원이 을 향해서 이제 한동훈 전 대표가 JTBC에서 토론을 하자 제안을 했지만 처음에는 받아들였다가 당원들이 좀 반발을 하니까 당원의 뜻이다 하지 않겠다 이렇게 입장을 선회했는데 이 장면을 두고 좀 많은 해석이 나오네. 일단 김종현 최고는 좀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뭘 어떻게 해요? 이건태 의원은 완전히 망신당한 거지. 망신인가요? 괜히 뭐 예. 한동훈 한동훈 의원에 대한 그 이름만 높여준 거죠. 뭐. 그러니까 보면 이게 어디서더라? 그 예. 시사저널이 아니고 저 CBS에서도 추진을 했었어요. 아, 예. 그 논의를 하자 그래서 추진을 했었는데 보니까 이제 이건태 의원에 대해서 먼저 전화를 한 건 JTBC인가 봐요. 그래서 오케이 받으니까 네. 그러면서 이제 오케이 받았다는데 하시죠. 그러니까 한동훈 의원도 좋다 그래 하자. 그래서 뭐 그 성사가 되는 줄 알았는데 원래 목요일 날 하기로 돼 있었는데 이건태 의원이 일정상 하루 빼달라, 좀 옮겨달라 그래서 수요일 날 하기로 해. 내일 모레 네, 그죠? 맞아요. 예, 22일로 예정. 22일 날 하기로 됐는데 문제가요. 사실은 말이 좀 안 되는 게 그날 또 그 대통령 토론회 하잖아요. 부동산 토론회 그날 하지 않아요? 예. 근데 저는 그 얘기 듣고 약간 이건태 의원 왜 날짜를 목요일에서 수요일로 옮겨달라고 그랬지? 그럼 대통령 부동산 토론 같은 게 이것도 굉장한 인기를 끌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한동훈 의원과 이건태 의원이 하면. 그래서 어쩌려고 저러지? 뭐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리고 또 하나는 그때 제가 이제 박원석 의원하고 방송에 나가서 끝난 다음에 둘이서 제가 이거 못한다.
할 수 있겠냐. 예. 박원순 의원도 자기도 못할 것 같다.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 예. 아니 지지자들이 난리가 났어요. 아. 그 제명인의 마을인가 뭐 예. 그쪽에서 누가 뭐 저는 들어가 보질 않았는데 누가 그러더라고. 거기 난리 났다고. 그러면서 쉽게 얘기하면 아니 거기 가서 토론하면 한동훈만 빛내줄 게 뻔하고 그리고 솔직히 불안하잖아요. 이길 것 같지도 않거든. 그리고 누구 말한 대로 예. 그거는 뭐 한동훈 아니라 누가 나와도 이길 거다. 왜냐면 말 안 되는 거니까 그 지금 민주당이 밀어붙이는 것 자체가 예. 명분이 없고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안 될 거다. 이렇게까지 얘기했는데 하물며 한동훈하고 거기서 1대1로 붙어갖고 이기겠다? 아, 이거는 아마도 본인이 최고위원에 출마를 했기 때문에 그 예. 최고위원 출마한 그 몸값을 올리기 위해서 그렇게 그 어떻게 보면 그냥 확 밀어붙이셨는지 모르지만 네. 그로 인해서 뭐 돌아가는 거 보니까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발을 뺀 것 같아요. 예. 망신당한 거죠 뭐. 김주일 평론가께서도 좀 민주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난처한 그림이 만들어졌는데 어떻게 보시는지. 민주당에서는 별로 난처하다고 생각은 안 해요. 아, 예, 아, 그래요? 뭐, 난처한가보다는 뭐. 그러니까 뭐 이건태 의원이 괜히 이제 개인 플레이를 했다라고 보는 시각이 강하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민주당의 당론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공식적으로. 예. 예, 보안수사권 폐지가. 그래서 민주당 내에서도 아직 의견 수렴이 안 됐는데 이건태 의원이 굳이 나가서 해야 되냐 뭐 이런 시각도 있고. 그 네. 말씀하신 대로 이건태 의원이 이번에 최고위원 출마를 하니까 본인이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거. 또 하나는 이게 보안수사권 폐지 문제가 이슈가 되면은 네. 전당대회에서 정청래 후보가 좀 더 유리할 거 아니냐 이런 인식들이 있는데 아니다 나 친명계다 혹은 친석계다 예. 그런데 여기에서도 지금 보안수사권 폐지 요구하고 있다라는 거를 좀 부각시키기 위해서도 좀 나온 것 같아요. 근데 뭐 방금 말씀하셨지만은 이래저래 뭐 왜 이게 지금 딱히 당에서 의견이 정해진 것도 아니고 뭐 이거 토론해봤자 예. 여론도 지금 딱히 좋지도 않고 대통령이 하는 다른 토론이나 이런 것들 가려질 텐데 왜 이거 나오려고 하냐 뭐 정민철 그 적재기 예. 부의장 뭐 이분도 그렇고 뭐 여러 명이 지금 의견을 내서 그냥 뭐 이제 그렇게 된 거죠 뭐. 네. 예. 이렇게 좀 민주당이랑 사실 토론이 있었으면 사실 민주당 안에서는 좀 반발이 있겠지만 국민 입장에서는 이 보안 수사권이랑 굉장히 중요한 법제도가 지금 바뀌는 알고 상황이라. 싶죠. 예. 네, 알고 싶어요. 예. 그래서 좀 제대로 설명도 들었으면 좋겠고 이게 전문가들이란 분들이 나와서 뭐가 문제고 이걸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서로 공격과 방어를 하는 것들이 국민들의 어떤 이해를 높이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예. 그래서 그러면 토론을 해보자. 그렇게 자신 있으면 토론해보자라고 얘기했는데 민주당에서 161명인가 162명의 의원들이 계시잖아요. 예. 근데 지금 아무도 안 나서고 있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송영길 후보가 전 대표가 네. 민주당에서 하나도 못 나서고 있다라면서 자탄에 가까운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 제가 알기에는 이제 그래서 내일인가? 내일 네. 지금 시사저널에서 그 맞습니다. 토론을 네. 하잖아요. 맞습니다. 진중권 씨하고. 네, 오후 4시에 이제 저희 시사저널 TV 코너 중에 진중권 교수가 하는 코너. 그러니까 예. 토론이라기보다는 대담을 하는 거죠. 대담을 하는 예, 거지. 정확하게. 이거는. 예, 예, 그렇죠. 대담을 아마 하는 진 거지. 교수님께서 조금 반대측 입장에서의 약간 논리를 펴면 거기에 한동훈 의원이 조금 더 추가적인 설명 이런 식으로 좀 흘러갈 수도 있고 아니면 같이 좀 민주당을 비판하는 그런 그림이 그려질 수도 있고. 원래 JTBC에서 하기로 해서 그 한동훈 의원은 JTBC에서 아니 그러면 누구든지 딴 사람 좀 불러달라 라고 했는데 아무도 안 된다. 그러니까 그러면 앵커가 예. 그 뭐라고 그러죠? 스피커 오브 데브 그 악마의 대변자 예. 대변자 같은 것들을 하고 그다음에 그 반대 질문을 하면 네. 한동훈 의원이 설명하는 걸로 반박하는 걸로 이렇게 하면 어떻겠냐는데 JTBC에서 그것도 안 된다라고 얘기하니까 예. 그래서 결국은 이제 진중권 씨가 작가가 하는 걸로 이렇게 된 것 같아요. 근데 네. 굉장히 궁금해요. 어떤 얘기들 사실 뭐 진중권 작가도 상당히 그 냉철하고 뭐 굉장히 폭넓은 그 능력을 갖고 있는 분이니까 예. 그분하고 한동훈 의원하고
굉장히 재밌을 것 같아요. 네. 장동혁 대표가 지난주 17일 이 국회 재헌절 기념식에는 불참을 하고 올림픽공원 현장을 찾았죠. 여기 이제 시위하는 사람들이랑 같이 좀 목소리를 냈는데 오늘 이제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 대변인 말을 들어보면 이 장 대표가 이 올림픽공원을 찾는 행보를 선관위 특검에 대한 그 야당 추천 특검 임명이 요구가 수용이 될 때까지 계속하겠다. 이런 좀 강한 메시지를 전달했더라고요. 좀 이런 장외투쟁이 계속 이어지면서 여기에 또 누가 동참하느냐에 좀 관심이 쏠리는데 대표적으로 안철수 의원이 같이 좀 힘을 싣고 있는데 안철수 의원의 이런 좀 행보는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평론가님께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그동안 주목을 못 받았잖아요, 안철수 의원이. 예. 그렇죠. 이런저런 발언을 해도 주목을 못 받고 그러다가 이제 내가 한동훈을 때리니까 기사가 나네. 그리고 오른쪽으로 더 가니까 기사가 나네. 좀 예. 이런 것 같아요. 존재감 자체가 없다가 본인이 이제 존재감을 확보할 수 있는 뭐 이런 쪽으로 가는 것 같고 네. 이 당 전체적으로 보면은 당원들이 좀 더 오른쪽 우경화가 많이 되고 있는 거를 감안을 하면은 네. 장동혁 포스트 장동혁 이후로 본인이 이제 그 지지를 좀 얻어보겠다라는 생각 같은데 예. 잘 모르겠습니다. 예, 이 그동안 해왔던 스탠스나 이게 예. 그 오른쪽에 계신 당원들이나 지지자들이 그러면은 우리 편이다 안철수는 이렇게 생각을 할까? 예. 거기는 뭐 윤 어게인까지는 아니더라도 네. 배신자들을 그렇게 싫어하잖아요. 한동훈도 배신자고 그러면 안철수도 배신자거든요. 이미 그 탄핵 표결의 1차 때 본인하고 김혜지 의원하고 2명만 남아가지고 본회의장에 있었던 것도 있고 전체적으로 보면은 굉장히 좀 배신자 큰 틀에서의 배신자에 찍혀 있을 텐데 그렇게 한다고 저 정도 스탠스로 네. 황교안 정도는 해줘야지 이제는 하려면은 예. 그래서 저게 성공할 것인가는 좀 의문이다 개인적으로. 네. 예, 그렇게 봐요. 예. 지금 안 의원이 이렇게 하는 데는 좀 장동혁의 힘을 실어준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볼 수 있을까요? 글쎄, 뭐, 힘을 실어주는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예. 지금 뭐, 다른 의원들은 도대체가 그, 당대표가 혼자서 거기 가서 뭘 하는지 당에 있는 사람들은 모른다. 그래요? 그렇게 얘기들 하고 있잖아요. 네. 그리고 잘 동참도 안 하고 몇몇 의원들을 비롯해서 네. 제외하고는 거기 무슨 뭐 김민전, 박대출 뭐 그다음에 그 쫓아다니는 김준태 뭐 몇몇 의원들만 가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사실 안철수 의원이 거기 간 것은 굉장한 의외예요. 그렇죠. 저는 진짜로 좀 놀랍기도 해요. 그때 당시에 2024년 12월 7일 날, 그러니까 12월 3일 날 비상계엄이 있었고 대통령 그 12월 7일 날 아침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성명 담화를 발표했잖아요. 내가 물러나겠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야 물러나겠다 그러는데 이걸 탄핵하는 거는 자기가 물러갈 기회를 줘야 되는 거 아니냐고 해서 국민의힘에서는 탄핵 투표에 참석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예. 그렇죠. 근데 안철수 의원이 참석했어요. 혼자 앉아 있었죠. 예.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 그때까지만 해도 뭐 그 얼마나 그 격렬하게 안철수 의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이 분노감을 표출한 거예요. 다 자진하겠다 그래서 우리는 투표하지 말자 그랬는데 가서 투표했을 정도니까. 예. 근데 그때 그 안철수하고 지금 올공에 가는 안철수하고 예. 이 본인은 참정권을 회복하자는데 이걸 반대할 사람이 있느냐. 참정권 회복하자는데 반대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거는 착하게 살자는 얘기 뭐 민주주의 하자라는 얘기 거기에 반대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근데 올공에서 시위하는 사람들이 외치는 구호는 부정선거 재선거잖아요. 예.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얘기입니까? 아니 부정선거라면 거기에 대해 증거를 제시를 해야 돼요. 그리고 재선거를 하려면 지금 전국에서 모든 선거가 끝나서 다 서울시장을 포함해서 다 이미 취임해서 업무를 시작하고 있잖아요. 예. 근데 이 사람들을 다 재선거를 다시 하자? 이게 무슨 얘기인지를 잘 모르겠어요. 네. 그리고 부정선거 주장하는데 여기 지금 올림픽공원에 247만 표가 지금 있단 말이에요. 그때 개표한 표들이 있어요. 예. 그러면 부정선거라면 이거를 다시 검증해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지금 그 국조특위에서 윤상현 의원, 국민의힘 의원이 위원장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나온 결론이 그러면 선관위가 이거 다시 재검표, 수검표 다 해보겠습니다. 예. 그래야지 이게 문제가 해결이 될 테니까 그 대신에 방송사 카메라도 들어오고
유튜브도 들어오고 합동수사산에서도 들어오고 예. 여야 국조특위단 다 들어오고 참관인들 다 들어오고 모두가 다 카메라 찍으면서 그거를 해보자. 500명 정도가 도입되면 한 10시간에 걸린다. 할 수 있다. 라고 그래서 그렇게 하기로 했던 거예요. 예. 근데 이걸 반대한 게 국민의힘 의원들, 거기 의원 그 소속들이 안 하겠다고 지금 얘기 주장하면서 갑작스레 특검을 하기로 했어요. 특검은. 예, 맞아요. 근데 특검을 한다 하더라도 이거를 어쨌든 부정선거라고 주장하니까 이거를 해결해야지 더 이상 올림픽공원에서의 여기 이거는 이제 다시 문을 열고 네. 사람들이 드나들 수 있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40일이 넘도록 거기를 봉쇄해 놓은 상태에서 예. 수검표, 재검표 뭐 다 하자는데도 안 하겠다고 얘기하는 거는 이건 도대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어떻게 보면 이 상황을 계속 질질 끌고 가겠다라는 거 아니냐라는 예.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좀 이게 옳지 않은데 근데 왜 이런 옳지 않은 주장에 안철수 의원이 거기에 가서 예. 뭐랄까 힘을 보태는지 참 안타까워요. 네. 안철수 의원이 이렇게 흑화된 데는 제가 보기에는 흑화인가요? 김종혁 최고위원의 역할이 좀 톡톡히 있지 않았나. 얘기할 줄 알았어요. 어떤 점에 사람을 계속 몰아붙이고 그러니까 나 안 몰아붙였거든. 여의도 레카들이 문제라니까 여의도 레카들. 여의도 레카. 그래서 삐진 거 아니야. 이게 사람을 이렇게 삐지게 만들면 어떻게? 올고까지 가게 만든. 그러니까 올곰까지 가게 만들었어. 예. 장동혁도 삐져가지고 지금 맨날 올곰 가 있고 안철수도 삐져가지고 지금 가 있고 예. 다 이게 다 지금 김종혁 최고 때문이다. 삐지기로 따지면 내가 삐지고 한동훈 저 의원이 삐져야지 왜 자기들이 삐져요. 절대 삐지시지 않을 것 같아요. 진짜. 안 의원이 이렇게 좀 크게 갑자기 횡보를 좀 방향성을 튼 이유에는 결국에는 차기 당권을 또 노리는 거 아니냐 이런 해석도 좀 나오는데 좀 공감하시는지. 아니, 또 누가 얘기한 대로 떡 줄 사람 생각도 안 하는데 김치국 마신다고. 예. 아니, 지금 현재 장동혁 대표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안철수 의원을 지지를 하겠습니까? 그냥 약간 불쏘시개로 지금 쓰는 그래 왜 너 한동훈 공격하니까 박수 뭐 이러고 있지만 예. 그거 그냥 일시적인 거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어떤 경우도 그분들이 안철수 의원을 지지할 가능성은 없다고 보여져요. 예. 그리고 그 반대쪽에 있는 예를 들면 중도, 합리 뭐 이런 거 주장하는 예를 들면 한동훈 주변에 있는 네. 그런 지지자들이 안철수 의원 보면서 무슨 생각하겠어요? 저 사람 저 뭐지? 이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 제가 보기에는 지금 올림픽 공원에 가서 한동훈 의원을 미워하는 사람들로부터의 잠깐의 박수를 받고 있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안철수 의원을 지지할 가능성은 거의 제로에 수렴하기 때문에 예. 결국 양쪽 모두로부터 저 사람 뭐지? 라는 그런 의구심을 사게 되고 정치적으로는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거의 자해행위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드는데 예. 왜 그러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만약에 뭐 당대표 경선이 있으면 자기에게 조금이라도 유리할까? 저는 안 유리할 것 같거든요. 네. 잘못된 판단인 것 같아요, 그냥. 사실 안 의원이 이렇게 좀 돌아서면서 그 이후에 좀 당 분위기를 두고 한동훈 복당이 점점 더 힘들어질 것이다 뭐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고 그 연장선으로 창당 얘기도 뭐 저희도 지난주에 다루긴 했지만 계속 나오고 있는데 현재 좀 국힘 안의 분위기는 이 복당을 두고 실제로 좀 바뀌고 있나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아니요, 뭐 네. 바뀌긴 뭐 하루아침에 어차피 되는 건 아닌 거는 알고 있는 예. 거잖아요. 그리고 뭐 지금 어떻게 보면 2달도 안 됐어요. 다 6월 3일 날. 달밖에 안 됐어요. 6월 3일 날 예. 그 선거 끝나고 그다음에 취임식하고 올라오고 뭐 그다음에 얼마 됐습니까? 한 달 보름 됐나요, 이제? 네. 한 달 보름쯤 됐는데 한 달 보름 됐는데 우리가 지금 보도가 너무 빨리 달려가고 있어요. 미리미리. 예. 그러니까 안 되니까 무슨 한 달 보름 만에 복당이 안 돼서 뭐 다른 빨리 창당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네. 뭐 이런 얘기하는 거는 너무 섣부른 얘기고 예. 그 뭐 다양한 예를 들면 가처분 신청도 남아 있잖아요. 그렇죠. 가처분 신청도 정말로 이거 스스로 문을 계속 안 열겠다 그러면 그럼 그래? 그럼 법적으로 한번 가볼까? 그래 갈 수도 있어요. 예. 그렇게 되면은 제가 보기에는 아마 거의 인용될 거로 보여지거든요. 네. 그 행위 자체의 불법성 때문에 그렇게 되는데 그런 것들을 포함해서 이게 여러 가지 상황이 매일매일 변하고 있기 때문에 예.
근데 한 가지 분명한 건 창당 이런 것들 그렇게 함부로 하는 것도 아니고 가능한 것도 아니고 네. 잘못한 사람들이 학폭 가해자와 피해자가 있으면 가해자가 떠나야지 왜 피해자가 떠납니까? 그런 면에서는 그것도 아닌 것 같고 예.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김준일 평론가 보시기에는 지금 장동혁 대표가 어쨌든 이렇게 좀 장외투쟁 위주로 가면서 당 안에서 좀 사퇴로는 줄어들고 있는 기류이기도 한데 당 분위기가 이렇게 좀 장동혁 대표에 대한 책임론은 좀 줄고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 뭐 복당을 두고 좀 논쟁이 더 커질 거다 이렇게 좀 흘러갈 것으로 보시는지. 근데 그래서 이거 뭐 지금 얼마나 오래됐나요? 벌써 이게 한 반년 동안 한동훈 네. 제명된 다음에 한 반년 동안 얘기했잖아요. 예. 제가 이거 대야 막장 사극이다. 예, 얘기했잖아요. 그냥 앞으로 한 반년에서 1년 동안은 비슷한 얘기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예. 정정치 원내대표도 의견 수렴이 안 된다. 그렇죠. 최근 문화일보 유튜브 나와서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총대를 맬 생각도 없고 정점식 의원은 딴 놈도 총대를 매겠다는 놈도 없고 예. 선거는 당장 없고 그럼 이거 그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뭐 저렇게 장도혁 대표 표정 봐요. 얼마나 행복해요. 밖에만 나가면 저렇게 행복한데 그냥 괴롭히지 말자. 저렇게 개인의 행복 추구권을 저렇게 쓰시겠다는데 그냥 내비둬라. 뭐 어떻게 방법이 없어요 지금. 그렇죠. 막 네. 쫙 들고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냥 이 모양대로 가겠다 당분간. 예. 누구는 또 약간 그런 주장도 하더라고요. 안철수 의원이 이렇게 좀 힘을, 이렇게 좀 기류변화를 하는 배경에는 오세훈계의 입김이 많이 들어간 거 아니냐. 뭐 그쪽으로 좀 연합 기류가 생기는 거 아니냐. 이건 좀 그냥 하나의 해석에 불과하다고 보시는지. 그렇죠. 뭐 그냥 해석에 불과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이 이번에 이제 그 보수가 다시 힘을 얻게 된 것은 가장 큰 게 이제 한동훈, 오세훈 두 유력한 차기 주자가 생환해 온 거잖아요. 예. 그럼으로써 우리도 이제 희망이 있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그 보수에 대한 그런 지지도가 높아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장동혁 대표가 잘해서라는 생각은 저는 전혀 하지 않습니다. 그건 뭐 어차피 그 북갑에서 43대 15가 보여줬듯이 그 네. 15% 정도가 아마 장동혁 대표를 지지하는 사람들 우리 지지 여론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 그러니까 뭐 장동혁 대표 때문에 그게 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안철수 의원이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그게 무슨 오세훈계가 견제구 날리느라고 일부러 그러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겠죠. 네. 그렇죠. 저는 뭐 그거는 아니라고 봐요. 그리고 오세훈이나 한동훈이나 두 분 다 네. 각자의 파일을 이렇게 키워야지 그래야지 그렇죠. 우리 보수가 나중에 그 정권 교체할 가능성이 점점 더 커지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리고 이제 한 가지 안타까운 건 이 시기에 지금 민주당이 저렇게 유시민부터 시작해서 온갖 사람들이 나와서 치열한 뭐 1980년대 사상투쟁처럼 저렇게 싸움박질을 해대고 있는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기서 신뢰받는 정당으로서 보수 정당으로서 이 자리매김을 해야 되는데 그 기회를 올공에 가서 저렇게 소리치는 걸로 해서 다 날려버리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안타까워요. 네. 주현철 전 외신 대변인이죠. 오늘이었나요? 어제 저녁쯤에 이제 페이스북에 올린 글이 좀 논란이기도 했는데 현재 좀 당권파와 비당권파의 좀 싸움을 보여주는 느낌이기도 한데 우재준 최고위원을 겨냥해서 재준아, 내가 계속 글 쓰면 너 하나 정치권에서 그냥 매장시킨다라고 굉장히 세게 발언을 했는데 여기 우재준 최고도 오늘 바로 화이팅이라고 약간 신경전을 벌였는데 이게 결국 현재 국민의힘 상을 좀 단편적으로 보여준 것 같기도 한데 좀 어떻게 보셨는지. 예. 이건 뭐 그냥 제가 보기엔 장동혁 대표가 된 이래로 국민의힘 지도부의 품격은 바닥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예를 들면 조광한 지금 최고위원 아닙니까? 지명직 최고위원. 그렇죠. 이분이 기자들 만나서 자기 당의 중진 의원들한테 그냥 거의 입에 담을 수 없는 그 욕설을 했던 것들, 발언들을 했던 것들이 다 언론에 보도되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이분들이 뭐 그 걸핏하면 나와서 이 주변에 그 이른바 미디어 대변인이 뭐니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나와서 지금 언론에 나와서 유튜브에 나와서 뱉어내는 말들 보세요. 제가 보기엔 거의 배설 수준이에요. 근데 그런 얘기들을 계속 하고 있어요. 이분도 마찬가지죠. 이분이 뭐 재준아 너 하나 매장시키겠다. 아니
자기 당의 최고위원이에요. 어쨌든 예. 그런 사람에 대해서 자기가 나이가 더 많은지 어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분이 이런 식의 얘기를 쏟아붓는 것들이 이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예. 여기다가 그 전에는 뭐라고 그랬냐면 내가 그 안철수한테 거기 그 시켜서 한동훈의 심장에 뭐 두 번째 화살을 날린다? 예. 뭐 이걸 문학 표현이라고 합니까? 그리고 또 거기다가 그 왜 안철수가 이런 거 하게 뭐 기자회견 누가 시켰게 내가 아니었을까 빙고 예. 이것도 정말 너무 수준 낮고 천박한 그런 표현들이잖아요. 예. 이런 것들을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그 뇌까리고 있어요. 그래서 아 진짜 갈수록 이제 바닥으로 가고 있구나.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른 의원들도 굉장히 불편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중진 의원들도 어쩌다 당이 이 꼴이 됐는지. 예. 뭐 그러면서 뭐 하는 얘기가 당 대표는 무슨 당원 자유의지의 총합이라느니 이런 무슨 북한에서나 있을 수 있는 그런 얘기들을 당 윤리위원장이나 당무감사위원장이 하지를 않나. 네. 전체적으로 하여튼 당이 이상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그 이 주현철이란 분은 예. 제가 이게 뭔 말인지를 몰라가지고 찾아봤어요. 기사가 없어요. 일단 우재준 맞아요. 매장 뭐 이거를 주현철이란 분이 지금 24시간 동안 올린 페이스북 글이 10개가 넘어요. 아, 그렇게나 많나요? 예, 예. 계속 지금 뭐 쭉 보니까 예. 근데 이분이 대변인에서는 사퇴를 한 상황인데. 외신 대변인은 한 5일 전에 며칠 전에 이제 사퇴를 했죠. 뭐 예. 그 장도혁 대표한테 부담이 될 수도 있으니. 그러니까 나는 이거 떼고 계급장 떼고 내 맘대로 욕하겠다 뭐 이거거든요. 네. 그래서 주현철이 이 정도로 관심받을 인물인가 개인적으로 그렇죠. 관종한테는 먹이를 주면 안 돼요. 예. 저는 기본적으로 그런 생각이기 때문에 그냥 언급을 안 하는 게 낫겠다. 자기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우리 현철이 형 하고 싶은 대로 다 해. 예. 맞습니다. 사실 언론 보도가 안 나온 데는 또 그런 이유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예. 더 신나서 그러는 것 같아요. 예. 그러면 뭐 그분도 그렇고 모르겠어요. 뭐 조광한 최고위원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본인이 아니라고 얘기하겠지만 그러니까 막말을 해서 예. 자기가 건드릴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을 공격을 함으로 해서 그런 것이 언론의 주목을 끄니까 네. 부르잖아요. 불러서 얘기를 듣고 그러니까 그런데 재미를 붙여가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예. 들어요. 전당대회가 이제 한 달도 안 남은 상황이고 오늘 합동 토론회가 열리고 내일부터 이제 경선이 시작이 돼서 곧 이제 좁혀지게 되는데요. 먼저 지금 최근에 다시 논란이 되고 있는 거는 이 기탁금이 인상되면서 최고위원 후보로 나온 사람들이 특히나 더 반발심이 커지고 있죠. 지난번 때만 해도 500만 원이었던 최고위원 기탁금이 이번에 2천만 원, 무려 4배가 올랐는데 여기에 대해서 후보들은 물론이고 이재명 대통령도 과하다라는 이제 입장을 SNS를 통해서 내면서 이게 현재는 또 당무 개입이냐 아니냐 논란으로까지 좀 퍼지고 있습니다. 먼저 김정일 평론가께서도 다른 방송에서 많이 이제 질문을 받으셨을 것 같은데 예. 도대체 왜 이렇게 4배까지 좀 인상을 하게 됐는지 그 배경은 좀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부터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당원이 늘어서 그렇대요. 예. 예, 많이 문자도 본 당 입장에서는. 근데 네. 사실 다 이해는 안 되죠. 그러니까 원래는 네. 이게 지난번 작년하고 2024년에는 이제 500만 원이었는데 네. 그 전에는 또 1,000만 원이었어요. 그러니까. 아, 예, 예. 그러니까 1,000만 원이 500만 원이 됐다가 한 번. 2천만 원이 된 건데 네. 근데 이 2천만 원도 청년들한테는 깎아줄게. 그러면 1,000만 원이거든요. 절반은. 예. 39세 이하한테는. 그래서 뭐 당에서는 옛날하고 비슷하다. 그러니까 2024년에는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네. 이재명 당대표의 리더십이 워낙 세기 때문에 예. 나오려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때. 아. 그러니까 2022년에 그때 박용진 그리고 저기 강훈식 네. 이렇게 이재명 이 세 명이서 했잖아요. 그 강훈식은 당대표 할 때 중도 사퇴하고 네. 그리고 나머지 이제 박용진 끝까지 완주했다가 그 다음에 이제 비명행사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2024년에는 이재명 대표 나오는데 아무도 나오려고 하지 않고 최고위원들도 대충 다 이제 정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흥행이 너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당대표 이재명 당대표 입장에서는 예. 이게
이 돈이라도 좀 깎아줘가지고 부담 없이 좀 많이 나오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차원에서 그때면 이제 뭐 포장은 뭐 이제 뭐 이게 돈은 걱정하지 말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허들을 낮춰가지고 이거였지만은 네. 나오겠다는 사람이 없어서 사실은 이거는 낮췄던 거고 도전자가 적었네요. 예. 최고위원도 그렇고 당대표도 그렇고 그게 이제 작년 2025년까지 그대로 갔다가 네. 이제 이번에 다시 이제 바꾼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올릴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고 그런데 예. 이거를 하려면은 미리미리 좀 하지. 그렇죠. 며칠 전에 이렇게 하는 게 맞나. 미리미리 공론화가 되고 미리미리 좀 해야 되는데 이게 다 모든 게 다 민주당 하는 게 다 그래요. 그러니까. 예. 그 뭐 선호투표제도 그렇고 청년 최고위원 만드는 것도 그렇고 미리미리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네. 당에 돈이 많아요. 민주당도 국민의힘도 분당이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예요. 상당은 못해요 다들. 예. 김은 1,000억 정도 있어요. 부동산이 많이 차지하고 있지만 민주당도 500억이 넘습니다. 예. 현금이 400억이 넘어요. 150만 명의 당원이 네. 1,000원씩만 내도 돈이 맨날 쌓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예. 그 돈 냅두면 뭐하냐 그거. 이런 전당대회 할 때 이럴 때 돈을 좀 써야지. 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뭐 500만 원, 1,000만 원이 적은지 큰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예. 너무 난립하는 걸 막기 위해 또 적당 허들을 둬야 된다라는 의견도 뭐 약간은 뭐 일리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이런 식으로 논란을 만들 건가 뭐 그 생각이 많이 듭니다. 예. 좀 국민의힘에서는 이게 기탁금 규모가 한 어느 정도 되나요? 청년은 500만 원이고요. 예. 2천만 원, 최고위원은 최고는 2천만 원. 최고위. 그다음에 뭐 예. 아마 본선에 올라가면 2천만 원, 뭐 이렇게 될 거예요. 예, 예. 본선에 못 올라간 사람은 돈을 반납해주나 뭐 이런 것도 있을 거예요. 저는 예. 안 나가봐서 잘 모르겠는데. 예. 그리고 뭐 대표 같은 경우가 4천만 원인가? 뭐 그랬던 걸로 좀 기억을 하는데 네.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거는 보니까 갑작스럽게 4배나 확 올려버리니까 그렇죠. 반발을 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뭐 청년 같은 경우는 여기는 뭐 청년 최고가 따로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예, 없죠. 예. 그러니까 청년들도 나이와 상관없이 몇 천만 원씩 2천만 원씩 내야 되는데 그럼 낸 다음에 예. 컷오프 되면 연설 한 번 하고 2천만 원 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간단치 않은 그런 거죠. 근데 예. 여기서 이게 더 문제되는 건 대통령이 뭐 여기다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거는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그냥 이건 너무 좀 무리한 거다라는 주장을 할 수는 있겠죠. 할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다시 원위치로 돌려라라는 식으로까지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거는 예. 그건 너무 심한 개입이다. 뭐 이런 느낌이 들어요. 네. 대통령이 요새 보면 그 대통령이 2년차 병에 걸리신 것 같아요. 2년차 대통령 2년차쯤 되면 예. 자기가 세상의 모든 걸 다 알고 있고 그다음에 다 할 수 있다라는 식의 그런 허황된 자신감 같은 게 생겨나거든요. 근데 요새 보면 국무회의 할 때마다 온갖 사람 깨잖아요. 그렇죠. 예. ETF 그 ETF 뭐 고생 좀 했다며 그러면서 막 웃어. ETF 때문에 지금 코피 터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그게 거기서 국무회의 때 그렇게 웃으면서 장난치듯이 예. 할 얘기입니까? 그것도 좀 듣는데 굉장히 불편하더라고요. 그리고 적어도 장관 된 사람들한테 그렇게 무슨 저 고등학교 교장 선생님이 학생들 깨듯이 그렇게 깨는 게 맞는 겁니까? 예. 저는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이 뭐 그러다 보니까 유시민 씨가 아니 뭐 잘 되는 건 자기가 가져가고 안 되는 건 다 부하들한테 돌리는 마키아벨리식이다라는 얘기까지 나오는 게 그거를 보면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자기 부하들을 깨물어서 자기를 높이겠다? 예. 그게 올바른 지도자인가요? 그래서 좀 이상해. 네. 그렇게 너무 구체적으로 지시하는 것도 저는 이해가 안 되고 그래서 이번 건에 대해서도 이렇게 공개적으로 트위터에다가 뭐 X인가 뭐 거기다 막 쓰거나 혹은 뭐 발언을 함으로써 구체적으로 다시 돌아가라 옛날로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건 아주 잘못됐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예. 대통령 2년차 병이다라고 하신 거는 예. 대통령에 대한 모독이고 모욕입니다. 폄훼입니다. 대통령은 1년차 때부터 그랬습니다. 역시 사람 끝까지 들어봐야 네, 2년 차라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1년 차부터 계속 그랬지. 새삼 뭐 이렇게 그냥 이재명 스타일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이건 뭐 호불호가 극명하게 그렇죠. 뭐 만기칠남이다 그래서 뭐 거는 본인이 다 개입하고 아는 척하고 뭐 이렇게 의견 개진하고 이게 이재명 스타일인 것 같고 뭐 이거는 본인이 당대표를 했을 때 또 가격을 더 그러니까
절반으로 깎아놨잖아요. 예. 그거를 확 늘리니까 좀 의견을 개진해야 되겠다는 생각도 있는 것 같고 또 이제 젊은 청년들이 대체적으로 친명 후보들이 많잖아요. 뭐 정민철부터 해가지고 뭐 이런 사람들이 네. 있으니까 그런 것까지 좀 약간 의식을 한 거 아닌가 뭐 그 생각이 들어요. 정민철 그 후보는 예. 그 모금했다가 선거법 위반으로 또 이거 다 했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그래서 본인 방송에서 좀 그거 사과하는 입장을 냈었죠.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전당대회를 치르기 전에는 모금을 할 수가 없는데 맞아요. 전당대회 전에 본인 계좌를 공개하고 모금을 했다가 이거를 다시 다 주워 담는 뭐 이런 일도 있었더라고. 그래서 예. 뭐 이거 호불호는 있을 수 있는데 저는 뭐 이 정도 의견은 낼 수 있다고 봐요. 아, 대통령. 네. 뭐 이게 크게 누구를 뭐 당선시켜라 낙선시켜라 뭐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뭐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래서 뭐 그게 큰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문제라고까지 하기는 그렇죠. 이게 당무 뭐 개입까지도 이거를 무슨 당무 개입이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그냥 너무 형식주의적인 것 같아요. 아, 예. 그렇게까지 얘기하는 건 뭐 무리인 것 같고 뭐 대통령도 입장을 표시할 수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아까 뭐 그 김진일 평론가 얘기한 대로 아마 이거는 2년차 그 병이 아니고 대통령이 원래 가진 스타일인가 보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그 말이 더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본인이 그랬잖아요. 나 시장할 때 나 100만 원 이상은 내가 다 지켜본다고 그랬잖아요. 예. 근데 특이하게도 선택적으로 그 대장동에 그 어마어마한 걸 왜 안 봤대요? 자기는 잘 모른다고 그러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 진짜 어이가 없는데 예. 그래서 저는 대장동에 대해서 내가 시장할 때 나는 잘 몰랐다라는 것들은 사실이 아닐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대통령 돼서도 이렇게 사사건건 다 개입하잖아요. 사사건건 간섭하고 사사건건 얘기하고 혼내고 그러는데 뭐 시장 때는 안 그랬겠습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 이번 전당대회 때 이제 선호 투표제도 논란이 워낙 있었는데 그거는 통과가 됐고 반면에 그 아까 저희도 언급했던 이 청년 최고위원을 도입하는 거는 무산이 됐는데 그러는 와중에 이 기탁금을 또 대폭 인상을 하면서 결국에는 당이 지금 2030 특히 청년층의 지지율을 못 받는 걸 그대로 방증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약간 청년을 위한 정당이 되는 그 길로 안 가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같이 나오는 것 같은데 특히 이번 선거에서 좀 2030 세대로부터 좀 외면받는 이 정당의 가장 큰 문제점은 좀 뭐라고 평론가님 보시는지도 궁금합니다. 2030이 민주당을 지지를 덜 하는 거는 맞는데 예. 정확하게는 제가 보기에는 옛날만큼 지지를 못 받는 것 같아요. 이게 이번에 뭐 한국갤럽이나 이런 거 여론조사 보면은 정당 지지율 이제 이게 ARS랑 또 전화면접이랑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은 예. 20대에서 국힘하고 민주당하고 20대가 비슷해요. 예.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지지율 자체가 이제 차이가 많이 나니까 민주당하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다른 연령층에 비해서 20대, 30대가 이제 덜 받는 거죠. 예. 그래서 저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면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게 전 세계적인 현상인데 예. 예를 들면은 이 사회의 지금 주류가 예. 민주당 지지자들이고 민주당이잖아요. 그러면은 그 사회 주류가 있으면은 그거에 상대적으로 자기네들이 약자라고 생각하는 쪽은 반대로 가게 돼 있어요. 아,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미국은 지금 그 마가가 주류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20대 그 대도시에서 20대, 30대 청년들이 젠지 사회주의, 젠지 공산주의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맘다니한테 이를테면 열광하고 네. 그래서 그쪽은 이제 반대쪽으로 가는 거거든요.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40대, 50대, 60대도 이제 한 절반 이상이 이제 다 민주당이 그리고 최근에 선거 보면은 총선은 3승 0패, 예. 지방선거랑 대선은 2승 1패. 그럼 지금은 민주당의 시대예요. 민주당이 스스로 본인들은 운동권이라고 생각을 해서 예. 아니 또 이제 개혁 투쟁을 하고 있을 뿐이지. 근데 이제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거 젊은 세대들이 보기에는 쟤들은 왜 아직도 저러고 있냐 이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예. 어느 정도 반대쪽으로 가는 거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제가 보기에는. 예. 사실 뭐 지금 이미 기득권 정당이 됐는데 정작 이 당 안에 있는 의원들은 그거를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 뭐 이런 비판도 같이 나오는 거 자기들을 계속 피해자라고 그러잖아요. 예. 자기들이 이미 가질 거 다 가지고 누릴 거 다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마치 무슨 옛날에 80년대 경찰한테 쫓겨다니던 운동원 학생인 것처럼 그렇게
뭐 코스프레라고 그래요? 그런 흉내를 내요. 그래서 그런 거 보면 좀 웃겨요. 예. 뭐 말도 안 되는 짓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제가 보기에는 20대, 30대는 이데올로기에 의해서 좌우되지 않는 세대인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그냥 이미 이데올로기적 종원 뭐 사회주의 국가도 다 망했고 저희가 옛날에 다닐 때는 뭐 이건 뭐 상대방을 빨갱이라고 하든가 아니면 너는 뭐 그 보수 꼴통 뭐 이렇게 양쪽의 이념 대립이 되게 컸어요. 예. 근데 20대 30대는 뭐 그런 거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운 세대잖아요. 그러니까 합리적인 것만 따지는데 20대 30대가 보기에 민주당이 하는 것들이 과연 공정하고 합리적이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그 회의감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국민의힘에 대해서는 되게 무능한 집단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고. 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마음을 어디다 두지 못하고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무능보다는 위선을 더 싫어하는 것 같아요. 예. 좀 무능하긴 한데 그래도 저렇게 자기들 챙길 건 다 챙기면서 겉으로는 온갖 뭐 정의와 인권과 공정과 이런 거 떠들어대는 사람들보다는 낫지. 예. 라고 생각하는 게 아닌가라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네. 우리로서는 빨리 그 무능에서 벗어나야 돼요. 보수는 옛날에 보수는 유능한 집단이었는데 그렇죠. 지금 뭐 그 보세요. 그 지금 토론할 때도 그거 왜 한동훈 의원 혼자 해야 됩니까? 다른 사람들 다 나서서 예. 말도 안 된다라고 하면서 거기에 제대로 싸웠어야 되잖아요. 근데 뭐 지금 국민의힘이 그 제대로 싸우는 거 있습니까? 제대로 싸워서 성과 내는 거 있습니까? 길거리에 나가서 아스팔트에 나가서 현실적이지 않은 부정선거, 재선거 이런 얘기만 하고 있잖아요. 예. 그게 먹히겠습니까? 국민들한테 먹힐 수가 잘 없는 거죠. 예. 그 보수 국힘은 제가 맨날 자주 쓰는 인용인데 네. 민주는 아직도 자기들이 운동권인 줄 알고 보수는 아직도 자기들이 주류인 줄 알아요. 예, 비주류 된 지 오래됐습니다. 그럼 비주류면은 근성이 있어야 돼. 근성이. 예. 근성이 있는 사람이 별로 없다. 그러니까 말 안 돼도 뭐 토론 같은 거 하면은 막 다 달려들고 해야지. 그렇죠. 그러니까 아니 또 본인들이 뒷짐지고 양반 행세하고 있다. 예. 근성을 좀 가져라. 예. 근성은 또 우리 동혁이 형이 최고시 또. 아니 나보다 한동훈 의원이 훨씬 세던데. 그 옆에 딱 김정은 최고가 같이 계셔서. 이번 주 이제 전당대 이 경선 결과도 곧 발표가 되는데 23일에 이제 결과가 발표가 되죠. 이번 경선을 통해서 민주당이 현재 5명이 당대표 후보들이 3명으로 압축이 되고 또 최고위원이 현재 14명인데 이것도 8명으로 이제 압축이 됩니다. 전 김주일 평론가 이 질문도 많이 받으셨을 텐데 어떻게 전망하세요? 일단 당대표 3명 저희가 예상하는 대로 좀 갈까요? 뭐 3강이 가겠죠. 그렇죠. 예. 그게 이제 조직과 이 그동안 쌓아왔던 인맥과 이런 거를 무시를 못해서 뭐 다른 3명 중에 1명이 누가 빠지게 되면은 유불리가 생기겠죠. 뭐 그래서 이번에 송영길 후보 자격론 4달밖에 안 됐는데 네, 그렇죠. 뭐 이게 출마가 가능한 거냐 뭐 이런 논란이 있었던 것도 뭐 그런 것 같은데. 네. 근데 굳이 선호투표제까지 도입을 했는데 꼭 컷오프를 해야 되나? 5명 정도 있으면 원래 이 선호투표제는 예. 일반적으로 한 5명 나오는 이런 판에서 많이 써요. 네네. 예. 많이 쓰는 이유가 이거 5명이면은 1, 2, 3, 4, 5순위까지 쓰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게 과반이 안 나오면은 5등 자른 다음에 5등이 가지고 받은 그거에 2위 표를 다 나눠주고 예. 그리고 또 안 나오면 4등에 나온 2위 표 나눠주고 네. 그래서 이게 진짜 묘미가 있는 게 1위 표를 제일 많이 받은 후보가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네요. 2위 표를 못 받아서 예. 그리고 그러니까 내가 처음에는 2등 했던 사람이 계속 2위 표를 많이 받아가지고 그 사람이 당선될 수도 있어요. 이게 사실 선호투표제의 약간 묘미 같은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근데 이게 3명이서 하면은 사실은 약간 이 선호투표제의 그 장점이 네. 극대화되지는 않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저는 이번은 뭐 이렇게 한다고 하니까 그러는데 예. 그러니까 너무 많으면 막 10명씩 당대표가 나오면 그것도 좀 다 하기 어려우니까 네. 이 3명으로 자르는 거는 선호투표제 하는 이상 좀 더 확대하는 게 맞지 않나. 한 5명으로. 그렇죠. 예, 그게 좀 이 제도의 취지에 맞다고 생각해요. 예. 예. 최고위원 선거는 좀 어떻게 전망하시는지도. 최고위원은 개파 안배를 8명 올라가니까 지금 14명 중에 있는데
뭐 박계륜 의원이나 뭐 이런 분들은 아마 컷오프가 될 가능성 죄송한데 예. 그래서 대충 3-3-2로 올라갈 것 같아요. 개파 안 배해가지고 네. 친청계 3명 그러니까 본선에 올라가는 게 네. 친석계 3명, 친길계 2명 뭐 이 정도로 예. 대충 정리가 돼서 올라가지 않을까. 예. 3-3-2 이렇게 좀 그렇게 많이 예상을 하는 편인 것 같습니다. 예. 그 정청래 대표가 그 얘기를 했죠. 하룻밤 사이 후원금을 무려 3억 8천 원이 들어왔다. 그러면서 이게 2천만 원 한도여서 이제 3억 6천만 원을 이제 돌려드려야 되는 상황인데 제 계좌로는 그만 보내시고 이제 최민희, 이성윤, 한민수 의원 이쪽으로 보내달라. 이 메시지도 좀 인상 깊었는데 김종철 의원 좀 어떻게 보셨는지. 뭐 예. 좋겠네요. 뭐. 돈 많이 받으셔갖고. 예. 근데 누가 그러더라고요. 이 선거 조금 있어 이제 본선 들어가면 볼만할 거다. 예. 다 까발릴 거다. 다 파묘하고 그렇죠. 지금까지 나온 건 예선전에 불과하다. 예. 뭐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특히 이제 김민석 후보에 대해서 이른바 친청계에서 뭐 예. 과거에 총리할 때 여러 가지 논란이 됐던 거 있잖아요. 뭐 배치반 논란이며 후원이며 뭐 네. 여러 가지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가지고 다 공격을 시작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맞아. 지난번에 대장동 사건도 그거 이낙연 후보가 먼저 문제 제기했던 거잖아요. 예. 무슨 뭐 국민의힘에서 문제 제기한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난리가 났던 건데 이번 그 본선 들어가면은 참 끔찍한 일이 벌어질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렇게 예. 되는 게 보세요. 3명의 후보가 지금 예상대로 된다면 네. 다 60대에 그렇죠? 그렇죠. 예. 60대 운동권 80년대 운동권 출신의 남자들이에요. 네. 그럼 그 사람들이 뭐 전혀 신선함도 없어요. 저희가 보기에는. 거기에 무슨 고민정이나 김봄이나 이런 사람들이 들어와서 그 여성 후보이기도 하고 또 나이도 굉장히 젊고 네. 그래서 거기서 이렇게 약간 좀 양념처럼 이렇게 새로운 얘기도 주장하고 뭐 이렇게 갈 수도 있었을 텐데 그렇죠. 뭐 두 사람 만약에 커트 된다라고 예상대로 그렇게 네. 돼버리면 그 제2시서 남자 그 60대 그 운동권 남자 제2시서 뭘 할까 보면은 뭐 서로 그냥 아마 치고받고 엄청 할 것 같다. 예. 이게 제 얘기가 아니고 그렇죠. 이거는 민주당 패널들 얘기예요. 예.